세계가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간 딸을 찾아 헤맨 프랑스 남자가 한국 승무원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가 무너진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이 맺어준 특별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여 년 전,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5살 된 귀여운 딸 소피와 함께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 내리던 화요일이었어요. 아내와 소피는 시내에 있는 소피의 발레 학원에 가는 길이었죠.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에르 씨, 당신의 가족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소피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차가 강으로 추락했고 소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죠.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소피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죽은 걸까? 혹시 살아있지는 않을까? 실종 신고를 내고 경찰에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도 소피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소피를 찾아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동양에서 발견된 실종 아이들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었죠. 희망의 신락 같은 빛이 보였습니다. 소피도 혹시, 그렇게 저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중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한국까지. 처음에는 잘 모르는 나라들이었지만 딸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머리는 희끗해졌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소피를 향한 그리움만은 여전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서울에서 사업 미팅이 있었어요. 한국은 특별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죠.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이런 곳이라면 혹시 소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되새기고 있었죠. 이곳에서도 소피를 찾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해서 여권과 티켓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한 한국인 여성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본 보야지, 무슈. 갑자기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그 억양,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그 특유의 억양이 제 기억 속 소피의 목소리와 겹쳐졌죠. 고개를 들어 그 승무원을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검은 머리카락을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런데 그 눈매와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왼쪽 귀 아래 작은 점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겨우 대답했어요. 그냥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서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주 듣는 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를 힐끗 보니 이민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분명 한국 이름인데 왜 이렇게 소피와 닮아 있는 걸까요? 체크인을 마치고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소피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소피와 방금 본 승무원 사이에는 분명 닮은 점이 있었어요. 미친 생각일까요? 20년이 지났으니 소피도 지금쯤 20대 중반이 되었을 테고. 하지만 한국인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그저 지친 아버지의 헛된 바람일 뿐일까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떠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다시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이민서는 다른 승객을 응대하고 있었죠.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이민서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제게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텐데 그래도 묻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후 용기를 내어 이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죠. 실례합니다만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민서는 친절한 미소로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정말 신뢰되는 질문인 줄 알지만 혹시 입양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민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낯선 외국인이 갑자기 그런 사적인 질문을 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소피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20년 전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죠. 당신을 보는 순간 너무 닮아서. 이민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서서히 번져갔어요. 그리고 왼쪽 귀 아래 작은 점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죠. 저는 네,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고아원에서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내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직 이민서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 후 고아원에 맡겨졌고 6살 때 한국 부모님께 입양되었죠. 6살,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왔을까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혹시 입양 기록 같은 것이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 핸드폰에 스캔본이 있습니다. 입양 서류와 당시 기록들이요. 항상 갖고 다녀요. 언젠가 제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녀가 보여준 서류 중에는 예전에 했던 DNA 검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를 자세히 보니 1993년 프랑스에서 실종된 여아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였어요. 소피의 실종 신고와 연결된 기록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딸이었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년간의 고통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이민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 남성이 자신 앞에서 오열하는 상황이 혼란스러웠을 테지만 그녀의 직감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주는 듯했죠. 정말 제가 당신 딸인가요? 이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이민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소피였던 이민서는 이제 아름다운 성인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 몇 번이나 꿈에서 울며 깨었는데 이제 바로 눈앞에 서 있다니. 네, 확실해요. 당신은 내 딸 소피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왼쪽 귀 아래 점.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소. 너무나 당신 어머니를 닮았어요. 이민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충격. 그리고 무언가 찾은 듯한 안도감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점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어요. 한국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지만 항상 뭔가 빈 곳이 있었죠. 주변에 있던 다른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어요.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이민서만 보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이민서에게 다가갔어요. 딸을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는지. 그러나 갑자기 망설였습니다. 이민서에게는 저는 그저 낯선 외국인일 뿐이었으니까요. 20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그저 사과만 반복했어요.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이민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찾지 못했어.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인천공항에서 내가 먼저 나를 찾아준 거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민서의 동료 승무원이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었고 이민서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 승무원의 눈도 커지더니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공항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민서의 동료 승무원이 상황을 짧게 설명했어요. 가족 상봉이에요. 2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났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은 금세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었죠. 한국인들의 정서상 가족의 재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직원은 우리를 위해 조용한 휴게실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휴게실로 이동하는 동안
이민서와 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딸이 분명한데 낯설기도 했죠. 20년의 공백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한국 이름은 민서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민서입니다. 양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미는 민족을 뜻하고 서는 서양에서 왔다는 의미라고 하셨죠.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녀의 한국 이름에도 그녀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원래 이름은 소피였어. 소피 뒤브와 목이 메어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소피. 이민서가 자신의 원래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그 이름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설 텐데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는 듯 그녀의 눈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휴게실에 도착해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죠. 한국의 정성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를 잃어버리셨나요? 이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사고, 아내의 죽음, 그리고 소피의 실종에 대해 말이죠. 찾아다녔던 날들, 잠들지 못했던 밤들, 그리고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민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고아원에 맡겨진 일, 기억을 잃은 채 새 가족을 만난 일,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던 공허함에 대해서요.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한국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지만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죠. 이민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아빠가 너무 늦었어. 또다시 사과의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주변 승객들과 공항 직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런 특별한 만남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민서는 자신의 상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상관은 깊이 이해하며 이민서에게 오늘 비행은 다른 승무원이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한국 항공사의 따뜻한 배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이민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당연히 그래야겠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의무실에서 바로 검체를 채취하고 신속 DNA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최첨단 기술로 몇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온다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민서는 좋은 한국 가정에서 자랐고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했어요.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언어에 재능이 있어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었죠. 프랑스어를 공부한 것은 어딘가 자신과 연결된 느낌이 들어서였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에 대한 이상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왜인지는 몰랐지만요. 이민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피가 사라진 후의 제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아 헤맸던 일, 그리고 결국 프랑스로 돌아와 작은 카페를 열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당신의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클레어, 당신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함께 의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손이 떨려 봉투를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어요. 일치율 99.9%. 이민서는 정말 제 딸 소피였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이었어요. 이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네요. 제가 정말 소피였어요.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말이죠. 어떻게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민서가 물었어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여주었어요. 이민서의 입양 기록을 추적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피는 사고 당시 강물에 휩쓸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고아로 분류되었다고 해요. 그 후 국제 입양 단체를 통해 한국의 가정으로 보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민서는 자신의 한국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이민서가 자신의 뿌리를 찾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이민서의 한국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해요. 한국 가족의 넓은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파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이제 막 찾은 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민서야, 괜찮다면 내가 며칠 더 한국에 머물러도 될까?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제 아파트는 작지만 손님방이 있어요. 제가 서울을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 항공사 직원들은 제 항공권을 바꾸는 데도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변경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서비스 정신과 따뜻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요. 감탄했습니다. 이민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네, 정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예요. 이민서는 오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회사에서 이틀간의 휴가를 허락받았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가족의 재회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못해준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라도 해야겠다고요. 물론 이민서에게는 이미 훌륭한 한국 부모님이 계시지만 저도 그녀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민서는 한국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름다운 야경,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까지 딸의 두 번째 고향인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한국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요. 이민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키우지 못했지만 이렇게 멋진 딸로 성장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을 둘러보았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 문화,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민서는 능숙한 가이드였어요.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민서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녀의 한국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그분들은 이민서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고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서가 두 아버지를 갖게 되었네요. 이민서의 한국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손을 맞잡았을 때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가족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일주일 전 바로 이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죠. 이번에는 이민서가 근무 중이 아니었고 저를 배웅하러 함께 공항에 왔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요? 이민서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파리에 돌아가서 정리할 것들이 있어. 하지만 곧 다시 올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파리에 와서 내 고향을 볼 수도 있겠지. 이민서는 밝게 웃었어요. 네, 휴가를 내서 파리에 갈게요. 제 진짜 고향을 보고 싶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이민서와 마주섰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제 딸의 얼굴이었어요. 민서야. 아니, 소피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넌 내 딸이야. 20년 동안 널 찾아 헤맸어. 그리고 지금 너를 찾은 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이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포옹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한국에, 아니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족의 재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니까요. 고마워, 한국.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20년의 방황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지. 화면에 자막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연결해준 인연. 그날 인천공항엔 작은 기적이 있었다. 이제 저는 파리로 돌아가고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제 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 그 놀라운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요. 제게는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장피에르와 이민서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네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의료 기술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DNA 검사 결과를 그렇게 빨리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한국인 특유의 따뜻한 문화가 있었기에 공항 직원들과 항공사의 따뜻한 배려도 가능했죠. 대한민국의 안전함과 친절함, 그리고 첨단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만의 자랑입니다. 이민서의 한국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넓은 마음씨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위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